요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종목을 하나 꼽자면 단연코 두산에너빌리티일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포트폴리오의 상당 비중을 이 종목에 할애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차트를 열어보신 분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유튜브를 켜도 각종 주식 커뮤니티나 리딩방 문자를 봐도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의 탄생이다.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유럽 전역을 제패한다. AI 시대 전력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수식어들이 난무합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고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털어 넣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뚫을 기세로 우상향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은 더욱 조급해집니다. 마치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감, 소위 포모를 극도로 자극하는 말들이 시장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대중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환호할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박의 논리 속에 숨겨진 진짜 팩트는 무엇이고 교묘하게 포장된 과장된 마케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 껍질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벗겨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과연 2026년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 대상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아주 꼼꼼하게 풀어봅니다. 먼저 시중에 떠도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그 화려한 내러티브부터 정밀하게 해부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 관련 방송이나 유료 리딩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하는 논리는 심리학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여 복잡한 산업 구조를 단순화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전 파운드리라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는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하지만 생산은 TSMC가 전담하듯이 원전 산업에서도 설계는 미국이 해도 결국 그 거대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실제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의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슈퍼을의 논리입니다. 이는 반도체 신화에 익숙한 한국 투자자들에게 즉각적인 이해와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파트너십 이야기입니다.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를 넘어 향후 북미 프로젝트와 중동, 유럽 각지의 신규 원전까지 웨스팅하우스가 따오는 모든 수주가 결국 두산의 일감이 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도의 주인이고 두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하는 유일한 장인이라는 관계 설정이죠. 여기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양념이 더해집니다. 화려한 차트 패턴을 보여주며 역사적 신고가 돌파 직전이다. 수급을 봐라. 개인은 공포에 털리고 스마트 머니인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다. 이건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3파 대시세 초입 패턴이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수주라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수급이라는 폭발적인 모멘텀이 만났으니 당장 다음 주에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추천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며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확정적 멘트까지 서슴없이 날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멈춰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100% 진실일까요? 이 화려한 수식어와 장밋빛 전망 뒤에 가려진 진짜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숫자의 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것은 바로 원전 파운드리라는 개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실제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 주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작 능력을 갖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원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원자로 용기는 높이가 20m가 넘고 무게가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특수 강철통입니다. 이것은 용접을 덕지덕지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쇳덩어리를 통째로 눌러서 이음새 없이 벼려내는 단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7,000톤급 프레스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를 이용해 거대한 인곳을 누르고 펴서 형상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가공하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일부 기업, 프랑스의 프라마톰,
러시아의 로사톰, 중국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 이슈와 안보 문제로 서방 세계의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생태계가 많이 위축되었고,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자국 내 프로젝트 소화와 유지 보수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최근의 납기 준수 능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등에서 증명된 실제 시공 및 제작 경험까지 합치면 두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티어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기자재 수주 기대감의 실체이자 핵심 근거입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모델인 AP1000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과 설계 능력은 탁월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 제조 기반이 약화되면서 직접 쇠를 깎아 기기를 만드는 능력은 거의 상실했습니다. 즉, 팹리스 기업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다른 파트너들을 고려했지만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 속에서 보안이 확실하고 기술력이 검증된 동맹국의 파트너가 절실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완벽하게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2기,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3기 프로젝트 등이 구체화될수록 두산이 여기서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수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증권가 리포트에서 수조원 단위의 수주를 가시권에 있다고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계약서 도장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은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마냥 자애로운 파트너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전에서 보셨듯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수력원자력, 즉 팀코리아와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며 끊임없이 견제하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참으로 묘하고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소송을 걸어 발목을 잡고 다른 쪽에서는 내 설계도로 물건 좀 만들어줘라며 손을 내미는 소위 프레너미의 형국입니다. 방송이나 리딩방에서는 이 복잡 미묘한 관계를 다 생략하고 단순히 웨스팅하우스 수주는 두산 대박이라는 도식으로만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정세와 소송 결과, 그리고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에 따라 마진율이나 수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협상과 국익을 건 줄다리기가 오가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에 일감을 주더라도 그들이 갑의 위치에서 단가를 후려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깊게 파헤쳐야 할 부분은 바로 가스터빈과 AI발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어쩌면 원전보다 더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재료, 즉 트리거는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와 데이터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AI 구동하는 GPU는 전기 먹는 하마이며 이를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전력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를 공급하는 속도입니다. 원전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빨라야 10년, 보통 15년이 걸립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엔 호흡이 너무 깁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여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24시간 안정적인 기저전력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LNG 가스터빈 발전입니다. 가스터빈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원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짧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버튼 하나로 바로 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방송에서 흔히 전 세계에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5개국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은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기본 원리는 항공기 제트 엔진과 유사하지만 발전용 터빈은 훨씬 더 거대하고 더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1500도, 1600도가 넘는 초고온과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 분당 수천 번을 회전해야 합니다. 금속이 녹아내리는 온도에서도 버텨야 하기에 특수 냉각 기술과 초내열 합금 코팅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야말로 기술 장벽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고 진입 장벽이 난공불락인 분야입니다.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탈리아의 안살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두산에너빌리티.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두산은 후발주자지만 국가적 지원과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5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김포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실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전 배치와 수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까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곳들이 전기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설치해 줄 수 있는 가스터빈입니다. 시장 점유율 1, 2위인 GE나 지멘스는 이미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며 리드 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플레이어로서 경쟁사 대비 빠른 납기와 유연한 대응을 무기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 리포트에서 언급되는 북미 지역 가스터빈 수주설이나 빅테크와의 협력 가능성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이러한 산업 내의 공급 병목 현상에서 기인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제 산업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 플레이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미국 시장 뚫기에 성공한다면 이는 원전 수주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호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가운 머리로 숫자를 볼 차례입니다. 주식은 결국 꿈을 먹고 자라지만 그 꿈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는 숫자입니다. 회사 측과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신규 수주 목표를 약 15조 원에서 1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매년 10조 원 이상의 수주가 곳간에 쌓인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생존을 걱정하며 구조조정을 하던 암흑기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과거 두산중공업 시절 건설 자회사의 부실 지원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존폐 위기를 겪으며 국책은행의 관리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이제는 수주 잔고가 넉넉히 쌓이고 그 수주가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인식되면서 현금이 도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위주로 재편되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방송 멘트의 과장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지금 사면 무조건 수익이다. 고 10만 원 간다. 같은 말들은 전형적인 약장수의 멘트이자 사기꾼의 언어입니다. 주식시장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특히 원전이나 대형 플랜트 사업은 정치적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 유럽 각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탈원전, 친원전 기조 변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 등에 따라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질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수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도중 설계 변경 이슈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주 소식이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헤비테일 방식이나 진행률 기준 매출 인식이 적용되므로 실제 이익이 장부에 찍히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이 마진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니켈, 크롬 같은 특수강 소재 가격이 폭등하면 수주 금액은 고정되어 있는데 원가만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도 남는 게 없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급등 기대, 월요일 시초가 공략 같은 단기적인 가격 제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긴 호흡으로 3년, 5년을 보고 매수했을 수도 있고 혹은 파생상과 연계된 해지 목적으로 기계적인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 샀다는 단편적인 수급 데이터 하나만으로 개미 털기가 끝났으니 이제 날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은 복잡계인 주식시장을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보는 위험한 희망 회로일 뿐입니다. 차트상 신고가 돌파 구간이라는 기술적 분석 역시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복귀하는 불트랩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딩방이나 자극적인 썸네일을 내건 유튜브 방송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띄우는 걸까요? 그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고 2차전지 열풍이 식어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영웅, 새로운 대장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갈증을 채워주기에 딱 좋은 서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국가적 지원 정책, AI 데이터 센터라는 최첨단 미래 트렌드,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묵직한 대형주라는 안정감까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니 대중을 유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은 민원일 순위 종목, 세력 매집 완료, 정부 정책 수혜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여러분의 클릭을 유도하고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결국 고가의 유료 멤버십이나 불법 리딩방 가입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청 시간과 가입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가가 오르면 내가 말했지? 라며 생색을 내고 떨어지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세력이 누르는 중이다. 더 사야 한다며 물타기를 유도하거나 침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리딩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이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원전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제작 대행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더 큰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열리면 이 파운드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기존의 대형 원전은 현장에서 건설해야 하는 토목 공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SMR은 말 그대로 모듈입니다.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트럭이나 배에 실어 현장으로 보내면 조립만 하면 끝입니다. 즉, 원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제조업으로 바뀐다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량 생산 능력과 수율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의 혁신적인 SMR 설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설계도는 기막히게 그립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정밀한 SMR 모듈을 누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대량 생산해 줄 수 있을까요? 중국에 맡기기에는 미국의 안보 가이드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제조 생태계가 약화되었습니다. 유럽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결국 남은 건 한국,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설비를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은 이미 선견 지명을 가지고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SMR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 기술과 공정 기술을 전 세계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운드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TSMC가 애플, 엔비디아, 퀄컴의 칩을 모두 독점 생산하며 슈퍼을이 되었듯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세계 SMR 설계 기업들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원전 업계의 TSMC가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시제품 제작과 소재 승인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SMR 시장이 예상대로 203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미래 먹거리는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터빈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은 LNG 가스터빈이 돈을 벌어다 주겠지만 전 세계가 합의한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 결국 화석 연료인 LNG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가스터빈 발전소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가스터빈에 암모니아나 수소를 섞어서 태우거나 아예 100% 수소로만 터빈을 돌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38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터빈 개조를 통해 친환경 무탄소 발전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산 손실을 막고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며 두산 입장에서는 가스터빈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조 및 유지 보수 매출이 발생하는 락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의 주가 상승 논리가 단순히 원전 수주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 두산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긴 분석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분명 좋은 기업이고 지금 산업의 흐름을 아주 잘 탔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가 맞물린 것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AI 시대에 전력나는 가스터빈과 SMR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로 이어지는 유럽 원전 수주 랠리와 북미 시장의 가스터빈 진출은 실체가 있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즉 2026년, 2027년 그 이후까지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영끌해서 사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식의 급박한 선동에는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버스는 떠나면 또 옵니다. 뉴스에 수주 공시가 뜰 때마다 주가는 출렁일 것이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조정 구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당이 급등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했다가 긴 조정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는 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투자는 남들이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같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와 숫자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는 미래 에너지 파운드리의 비전은 분명 웅장하고 가슴 뛰게 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주가로 실현되는 과정은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악재를 넘어야 하는 울퉁불퉁한 곡선일 것입니다.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과 내일 당장의 급등에 인생을 베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기업이 만들어갈 에너지의 미래와 실적의 성장에 베팅하십시오. 15조 원이라는 수주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분기마다 체크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및 소송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뉴스를 꼼꼼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국산 가스터빈이 실제로 미국 땅에 설치되어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며 흥분의 영역이 아니라 인내의 영역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과연 한국의 중공업 부활을 이끄는 화려한 신호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테마주 열풍으로 끝날 것인가? 그 답은 차트의 빨간 양봉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와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의 땀방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고 기업의 본질에 눈을 뜨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또 다른 시장의 뜨거운 감자,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을 더욱 날카롭게 파헤쳐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